2026년 1월 28일 미진 전 오도어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아시리를 둘러싼 유진스 템퍼링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간 언론을 통해 확산되어 온 페임은 명확했다. 민 대표가 유진스 멤버들을 오도어에서 빼내 독립시키려 했으며 이를 위해 다보링크라는 상당사와 손잡고 5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논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 대표 측이 공개한 녹취록과 진보 자료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는 템퍼링이 아니라 주가 조작이었고 민 대표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일까? 사건의 타임라인을 따라가며 각 주장을 검토해보자. 2024년 7월 26일 유진스 한 멤버의 아버지가 민 대표에게 연락을 보냈다. 그의 형 이하 아버지가 인맥이 넓어 하이브와의 합의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연락처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당시 민 대표는 8월 27일 일부이사 해임을 앞두고 있었고 어두워 보기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었다. 여기서 핵심은 민 대표의 의도다. 기자회견에서 제시된 증거에 따르면 민 대표는 9월 9일 큰아버지에게 풋옵션도 포기할 테니 어두워 정상화 합의 의견을 신영진에게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민희진 전 대표가 유진스를 독립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려 한 정황이 있다고 보았다. 이 주장은 유진스 계약 해지 소송의 1심 판결을 근거로 한다. 해당 법원은 하이브가 제출한 민 대표의 휴대전화에서 복구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이러한 판결을 내렸으나 그것으로 민희진의 유진스 템퍼링을 단정시기엔 몇 가지 오류가 있다. 모든 맥락에 포함된 카톡을 근거로 한 윌리엄단의 경찰 조사에서 민희진은 불송치, 무혐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민희진 측은 경찰 결정서를 너희가 왜 갖고 있어? 템퍼링이네 가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해당 소송에서 경찰 결정서 제출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흔적 맥락만 제거된 카톡으로 재판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때문에 1심 법원의 판결만으로 유진스 템퍼링을 당장 지울 수는 없다. 민 대표가 풋옵션 포기까지 언급하며 하이브와의 합의를 추진한 시점은 2024년 9월이다. 이는 박정규와의 첫 만남보다 앞선 시점이며 디스패치 보도보다 훨씬 이전이다. 만약 민 대표가 진정으로 유진스를 데리고 나갈 계획이었다면 왜 자신의 가장 강력한 협상 카드인 풋옵션을 포기하겠다고 했을까? 풋옵션이란 민 대표가 하이브의 자신의 오도어 지분을 대표할 수 있는 권리로 수백억 원대의 가치를 지닌다. 그리고 9월 28일 새로 취임한 하이브 이재상 대표가 민 대표를 만나 합의를 논하던 중 갑자기 테라사이언스나 다버링크라는 회사 이름을 아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봤다. 이재상은 작전 세력, 주식시장 교란 세력 등을 언급하며 만나지 말라, 똥파리가 낀다는 등의 경고를 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9월 29일 큰아버지는 갑자기 민 대표에게 박정규라는 인물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박정규는 테라사이언스와 다버링크의 실소유자로 알려진 인물로 이미 조선노체, 2차 존지 등 각종 테마주 구향으로 왕이 되어온 인물이었다. 큰아버지가 민 대표를 찾아와 박정규와의 통화 내용을 들려주었다. 통화에서 박정규는 다보링크 박정규가 오도어 대주주 하이브 방시혁 의장의 자존심을 걷고 합의에 나서게 할 묘책이 있다고 말했다. 10월 26일 해외 주요 인사가 방문하는 중요한 행사에서 방시혁을 압박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었다. 이재상이 테라와 다보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9월 28일 그리고 큰아버지가 박정규를 데려온 9월 29일 이 날짜의 일치는 우연일까? 민 대표 측은 이재상이 이미 이러한 움직임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렇다면 왜 이재상은 민 대표를 만나기 전날 정확히 이 회사들의 이름을 거론했을까? 9월 30일 민 대표는 큰아버지의 요청으로 박정규를 다시 만났다. 이 만남이 후에 디스패치에 의해 촬영되어 템퍼링의 결정적 증거로 보도된다. 그러나 녹취록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다보링크 회장 박정규 씨는 민희진 전 대표와 만나 유진스를 신소득세에서 빼내고 다보링크로 영입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50억 원 규모의 투자 제안도 있었다. 이는 2025년 1월 9일 해나시아에 보도된 박정규의 주장이다. 그는 민 대표가 오도어를 나와 회사 가치를 떨어뜨려야 유진스를 데리고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은하 민 대표 측이 공개한 9월 30일 만남의 녹취록에는 그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변호인은 기자회견에서 박정규 씨와 민희진 대표가 나눈 대화에서 투자 요구나 템퍼링 요구 내용은 전혀 없었으며 박정규 혼자 알 수 없는 횡설수설을 많이 했다고 강조했다. 추록에서 박정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10월 26일 날 봐요. 거기에는 방 의장도 참석한다. 남들 보기에 제가 하게 되면 그게 꺾는 걸로 보일 수 있지만 원수가 더 커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방시혁을 압박해서 유진스 멤버를 데리고 올 수 있다. 이는 박정규가 일방적으로 제안한 내용이다. 대표가 50억 투자를 요청했다거나 다브링크 인수를 계획했다거나 인스를 데리고 나온다고 말했다는 증거는 녹취록 어디에도 없다. 박정규는 10월 26일 2024년 지구환경국제 컨퍼런스 참석을 계속 종용했다. 그는 정식 공가에 엮이거나 로 대표이사가 아닌데 상을 받는 것이 부적절하며 템퍼링 의혹을 받기 싫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취재팀 확인 결과 이 행사에는 애초에 방시혁 의장이 참석할 계획도 없었다. 그렇다면 박정규와 큰아버지가 행사 참석을 거듭 요청한 이유는 무엇일까? 참석 구도팀의 분석에 따르면 그는 행사에서 다보링크가 유진스 테마주임을 공식적으로 알리기 위함이 아니었는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
운영자고 밝혔다. 파브링크는 원래 통신 장비 회사였다. 그런데 테라사이언스가 2023년 11월 23일 파브링크 지분 32.76%를 인수하여 최대 지주가 된 직후 이 사업 방안을 전환했다. 2023년 12월 엔터 사업 진출 선언, 영상, 음악 콘텐츠 제작 배급 등을 사업 목적에 추가, SM, 휴부 등 엔터사 출신을 사내 이사로 대거 영입. 2024년 2월 케이블 방송 사업자 CCS의 콜옵션 하고 2024년 10월 2일 릴스 멤버 큰아버지 이모 씨를 사내 이사 후보로 공시. 박정규가 쉴 소유주로 알려진 헤라사이언스는 2차 전지 테마주 진입에 실패한 후 파브링크를 통해 엔터 사업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았다. 그리고 하이브 미니진 갈등은 박정규에게 절호의 기회였다. 타임라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7월 이후 파브링크, 테라사이언스 주가 상승 시작. 10월 2일 큰아버지 이모씨 파브링크 사내 이사 후보로 공시. 10월에서 11월 초 주가 지속 상승. 11월 5일 민 대표 파브링크 테라와 무관하다는 입장 발표. 주가 급락. 11월 7일 파브링크 임시주총 소집 공고 정정. 큰아버지 이사 후보에서 제외. 주가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민 대표가 관련이 없다고 밝히자마자 주가가 급락했고 큰아버지는 이사 후보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파브링크가 애초부터 유진스 미니진 테마주로 만들어지려 했으며 민 대표가 이를 차단한 결과임을 보여주고 있다. 2024년 12월 2일 디스패치는 민 대표와 박정규의 9월 30일 만남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위해진의 유진스 템퍼링 시도를 보도했다. 이 보도로 하이브와 민 대표 간의 수주 계약 문제는 순식간에 위해진 유진스 템퍼링 문제로 전환되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디스패치는 어떻게 민 대표가 박정규를 만나는 것을 미리 알고 촬영할 수 있었을까? 민 대표 측 변호인은 기자회견에서 디스패치에 직접 질문했다. 누구에게 연락받았는지, 박정규, 멤버 가족, 어도어, 하이브, 테라사이언스, 다브링크의 자본 시장 교란 세력들 로퍼 미리 연락을 받은 것은 아닌지 밝혀달라고. 사건의 시단 순서를 다시 정리해보자. 9월 28일 이재상 대표, 민 대표에게 테라다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경고. 9월 29일 큰아버지 박정규와의 통화 내용을 민 대표에게 들려줌. 9월 30일 민 대표와 박정규의 만남 디스패치가 촬영. 12월 2일 디스패치 해당 사진과 함께 템퍼링 의혹 보도. 이재상이 9월 28일 테라다버를 언급한 것은 이미 이러한 움직임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9월 30일 만남이 촬영되었다는 것은 누군가가 사전에 디스패치에 정보를 제공했음을 의미한다. 민 대표 측은 9월 30일 미희진 대표와 박정규의 만남이 템퍼링 프레임을 만드는데 이용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며 어도어와 하이브의 해명을 요구했다. 2025년 1월 9일 히나시아는 박정규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박정규는 미희진 대표가 유진스를 빼낼 방법을 논의했으며 50억 원의 투자 요청을 했다. 다브링크 인수 계획을 받았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민 대표 측은 히나시아가 민 대표에게 반론권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으며 정규가 이미 2023년 KBS 보도 등에서 주식시장 교란 세력으로 언급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을 그대로 보도한 것은 모두 일비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정규 회장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왜 민 대표는 당시 즉각 변박하지 않았는가? 민 대표가 침묵한 이유는 이러했다. 상장서와 함께 유진스 멤버를 빼내려고 했다. 저도 기자입니다. 그 여러분 기자 앞에 있는 노트북은 우리가 사실관계를 추적하는 중요한 도구이자 그리고 독자에게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중요한 메신저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 교란 세력의 일방적인 보도 자료와 일방적인 말들을 우리가 취지 없이 그대로 받았을 때 우리 앞에 있는 이 노트북은 바로 저 이명이 됩니다. 이진 대표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취재하면서 이렇게 1년 넘는 시간 동안 왜 침묵했는지 매체를 물어봤습니다.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멤버들이 다칠까봐. 본인은 1년 이상 신경쇠약으로 시달리면서 죽을 고비를 넘었다고 하는데 멤버들이 다칠까봐 그리고 그 멤버들의 가족이 힘들어할까봐 침묵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10월 말 민 대표는 큰아버지를 추궁했고 큰아버지는 애초에 자기가 어도어를 나오기를 권유했고 유진스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려고 했지만 민 대표가 거절했다고 고백했다. 이는 유진스 템퍼링의 원인이 본인이었음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냥 얼마 아니고 에피소드니까 넘어간 거죠. 네, 여기서 이제 이 씨가 얘기하는 별거 아닌 에피소드, 이 별거 아닌 에피소드에 의해서 민 대표는 유진스 멤버를 빼가려고 한 템퍼링의 악녀로 전락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한테 저희도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냐고. 그런데
제가 실수한 게 있습니다. 바로 멤버 큰아버지 이모 씨의 녹취 파일을 저희가 변호사님이랑 공유했던 겁니다. 그 녹취 파일 들어보셨죠? 별거 아닌 에피소드라서 그 말을 듣고 민희진 씨가 실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토록 인대표 측 변호인은 디스패치나 테나시아 보도로 이익을 얻은 집안은 뉴진스 매니지먼트사인 어도어와 미진 대표와 주주 계약 분쟁 중인 하이브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템퍼린 프레임이 형성된 후 하이브와 어도어는 주주 간 계약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다. 인 대표가 템퍼린을 시도한 악녀가 되면서 하이브의 경영권 분쟁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포장되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상 대표의 행보다. 주주 간 계약 소송에서 뉴진스 한 멤버의 어머니가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큰 형님한테 부탁해서 이진이 템퍼링 했다는 얘기 좀 해주면 안 되냐고 부탁을 받았다. 이는 어도어 측이 민 대표를 템퍼링 프레임으로 올가내기 위해 이모 가족들을 이용하려 했음을 시사한다. 민 대표 측 변호인은 어머니가 거짓 사실을 민 대표에게 말할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어도어 경영진과 대주주는 이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해명하고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금까지 타임라인을 따라 사건을 재구성해 보았다. 대표 측이 제시한 녹취록과 증거들은 반대 측의 주장들에 대해 남과 같이 반박한다. 민 대표가 박정규와 템퍼링을 논의한 후 50억 투자를 요청했다. 9월 30일 녹취록에 그러한 내용 전혀 없음. 박정규가 일방적으로 제안했을 뿐 법원이 민 대표의 독립계획 정황을 인정했다. 엔 민희진의 경찰 불송치 결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판단. 9월 시점에 민 대표는 풋옵션 포기까지 언급하며 어도어 복귀를 추진. 독립을 계획했다면 풋옵션을 포기할 이유가 없음. 계약 해지 과정에서 민 대표 측 법률 대리인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 계약 해지는 11월 발생. 9월 시점에 민 대표는 여전히 합의를 추진 중이었음. 시간적 선호 관계가 다름. 많은 사람들이 미진이 유진스를 이용하고 버렸다는 말을 하곤 했다. 지금 당장 대중의 눈에 유진스는 안 보이고 미진은 새 회사를 설립했다는 얘기가 나오니 막대한 이익을 위한 주주간 계약 소송이 미진의 본래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기자회견에서 밝혀졌다시피 미진은 본인을 사회적으로 매장하고 비전을 파괴하려 했던 하이브에게 돈을 내밀었다. 법으로 300억 아니 몇 달만 더 지나면 1000억이 되었을 풋옵션을 포기하더라도 어도어를 지키고자 했다. 미니진이 벼랑 끝에 몰린 와중에도 회사와 그의 아티스트를 지키려 했을 때 하이브는 무엇을 했는가? 미니진에게 씌워졌던 근거 없는 배임 혐의는 어쩌면 회사의 경제적 이익보다 개인의 복수를 앞세운 하이브 경영진들의 행위와 더 가까워 보인다. 진실은 단순해 보이지만 현실은 복잡하다. 미진과 뉴진스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무엇이 진실인지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컸다. 문제가 단순히 연예계의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의 전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정부 불균형에 조금의 도움을 주고자 영상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보여지는 한쪽에 치중된 권력은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원래 존재했던 게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는 너무 자주 칼로 진실의 매듭을 베어버리려 한다. 하지만 정의가 드러나는 과정은 그 매듭을 천천히 끈기 있게 푸는 데에 있다. 진실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이지 힘 있는 언론이나 법원의 판단이 그것을 대변해주진 않는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스스로가 기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미니진의 싸움은 이제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개개인의 삶에 투영되는 싸움이 되었다.